예비 고1 학생 학부모 대상 학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학교 설명회 사회를 맡은 덕운고등학교 교무장 최보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덕원고등학교 서경학 교장선생님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셨고 대신해서 송영기 교감선생님께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덕운고등학교 교감 송영기입니다. 오늘 당연히 교장선생님께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은 아니고 공식 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아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분들 지금 이어서 우리 각 부장선생님들이 자세히 소개를 하겠지만 저희 학교는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1980년에 수성구에 있는 황금동에서 개교를 해서 2002년에 저희 옥수동 이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45년간 그래도 나름 대구의 명문사학으로서 우리가 대구 교육 발전에도 이바지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도 그렇게 믿고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학교 생활한 지가 꽤 됐는데 2025학년도가 아마 가장 급변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듣는 고교 학점제를 실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신 등급 제도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계 고등학교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대학 진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면 대구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는 2025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 어떻게 지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싶습니다. 수능 체제는 그대로 남아 있고 수시 체제도 그대로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지금 학부모님 되실 분들이 더 혼란스럽고 걱정이 많이 되실 거라고 짐작합니다. 저희 덕운고등학교도 이미 연구학교를 거쳐서 학점제에 대한 준비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수시 성과도 나름 이렇게 결과가 편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황금동에 있을 때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지금은 이쪽에 와서 그래도 저희들 학교의 포지션은 분명히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담티국에 넘어서 학생들도 관심을 갖고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교육과정 개편부터 해가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래서 결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선생님들이 한 70여 분 계시는데요. 모든 선생님들이 자기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믿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강력하게 푸시를 하겠습니다. 변하는 교육 환경에 잘 적응하고 이겨날 수 있는 그런 덕운고등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 좋은 정보를 가져가고 그다음 학교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덕운고등학교 교육과정부장 이소영입니다. 일단 저는 많은 것을 준비는 했습니다만 굳이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으로 뭐가 가장 궁금하신지 그리고 뭘 가장 알고 싶으신지 그걸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고교 학점제 저희 학교는 사실 대구 시내 어느 학교보다도 고교 학점제를 가장 먼저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 선도학교에서 한 2018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7년 정도를 고교 학점제를 가장 빨리 도입해서 시작했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인식이나 그리고 체제, 시스템은 사실 어느 학교보다도 잘 갖춰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선생님들은 거의 베테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아직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고교 학점제가 어떤 건지 그게 되게 궁금하실 건데 지금 이거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말이 많습니다. 그냥 이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실 고교 학점제 이겁니다.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을 하고 사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과목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해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뭐 하는가? 사실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이란 얘기는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학생 맞춤형 수업과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진로 적성에 따라 즉 학업 설계를 진로에 맞춰서 지도를 하겠다. 그리고 진로 이수 교육과정 이수 지도를 하겠다. 이것도 지금 저희 학교는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과목 선택, 이거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미개설 과목 이수를 지원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소인수 선택 과목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과목 이수 수준에 도달한 과목 이건 학칙으로 지금 제정을 해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요거는 이제 학칙으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2015년 교육과정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졸업 이수 기준은 출석 일수 3분의 2 이상이면 사실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들어오는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졸업 이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졸업 이수 학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실 필수 이수 학점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출석 이수 학점도 맞춰야 됩니다. 출석 일수도 맞춰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교과 여기 과목 이수 여기 과목 이수 인정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이 과목 이수 인정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위에 2015년 교육과정인 친구들하고 조금 다른 게 출석 2025년 내년 1학년 학생들은 출석 일수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성취율이 40% 이상이어야 됩니다. 예, 그게 조금 달라집니다. 예, 요게 고교 학점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에 사실은 요런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목 선택권 보장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사실 단위학교에서 선택 교육과정 운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갖고 계시는 학부모님 갖고 계시는 교육책자에 보시면 저희 학교 교육과정은 지금 1, 2, 3학년 현 1, 2, 3학년 교육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 내년 교육과정은 지금 실려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교육과정 현재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차까지 지금 교육청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아직 현재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희가 덕원고등학교가 그 예정된 방향은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소인수 선택 과목, 그다음에 학교 밖 교육 연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올해 저희가 하고 있는 소인수 공동교육과정 운영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사실은 개설하는 과목이 다 다르고 그리고 모든 학교가 개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학교가 개설하고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저희 학교는 지금 개설해서 운영되고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지금 2학년에 개설이 보통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과목 위계라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이 과목은 어느 과목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배워야 한다. 이런 과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통 2학년에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1학기하고 여름학기, 즉 여름방학에 개설했던 소인수 과목입니다. 보시면 지금 1학년이 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철학. 지금 현재 1학년들은 철학 같은 과목은 지금 80여 명의 학생들이 지금 철학을 이수를 했습니다. 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학기하고 겨울학기에는 이만큼 많은 과목을 지금 개설 예정이고 개설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이것보다 적은 게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렇게 많은 과목을 개설해서 학생들이 과목 선택권을 많이 가질 수 있다. 이게 저희 학교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최소 성취 보장 지도인데 요건 한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요거 아닙니까? 사실. 예. 내년 도건에 들어오는 1학년 아이들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짜질 건가? 사실 덕원의 교육과정은 이런 식으로 짜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능 과목은 모두 4점으로 모두 현재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짰습니다. 예, 수능 과목은 모두 4학점입니다. 네, 수능 과목이란 얘기는 국어 같은 경우는 합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이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분,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그다음에 대수 요 정도. 그다음 영어는 영어 1, 2, 그다음에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 요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2학년의 교육과정이 편제되어 있는 것 중에서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과목은 모두 3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진로를 최대한 반영할 예정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짜서 교육청에 컨설팅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공동교육과정 등의 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전히 저희 학교에서 많이 개설해서 거점 학교로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저희 학교의 강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수학 같은 경우 사실은 수학이 이게 과목이 많이 변하긴 한데 여기 나오는 일반 선택이 사실 수능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15랑 2022에 변하는 과목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나중에 어디지? 제가 사이트 뒤에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학칙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과는 수업 실제 횟수의 출석률이 3분의 2 이상, 학업 성취율은 40% 이상. 사실 학업 성취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 40% 이상이니까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최소 성취 보장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머님들께서 정말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이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그리고 학생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 본인이 선택한 과목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위에 학년들은 지금까지는 그런 거 여기 보이는 학업 성취율이랑 요 횟수 같은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요. 총 출석 일수가 3분의 2 이상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오는 신입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적 산출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5등급제로 되는 거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전문 교과는 사실은 특성화고 과목이라서 여기 보이는 저희는 공통교과에서 교양까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내신 5등급제로 바뀌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1등급은 10%, 2등급은 24%, 3등급 32%, 4등급 24%, 5등급 10% 해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학업 성취도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0% 미만이 I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 미수가 됩니다. 그래서 40% 미만인데 최소 보장 지도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I라고 찍힙니다.
미수라고 찍힙니다. 그리고 그 학점은 날라갑니다. 그래서 최소 이수 학점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학칙으로 정해질 건데요. 그게 정해지면 그 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이 됩니다. 예. 그게 그러면 이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최소 보상 지도가 나온 겁니다. 예, 그거를 이수해야 된다. 생각해 보시고요. 네. 자, 요게 이제 일반 고등학교 기준인데 요것보다는 요거는 이제 새로운 수능 과목입니다. 요게 바뀝니다. 요렇게 바뀝니다. 여기 합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여기 국어, 수학은 대수, 미적원, 학통.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 과목들은 모두 저희는 4학점으로 맞췄습니다. 네, 그래서 4학점으로 맞췄다는 거.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학교에 하고 교육과정을 비교하실 때 수능 과목을 한번 염두에 두신다면 이 학교는 몇 학점이네, 이 학교는 몇 학점이네 그런 걸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리고서 이제 여기 보이는 사회, 공통사회, 여기 통합사회 있죠. 통합사회, 통합국어, 통합과학. 요 같은 거는 1학년에 배우는 과목입니다. 1학년 과목이라서. 자, 그래서 이게 왜 나오나? 그래서 저희 학교에 우리 학교의 국어학점제는 일단 올해 했던 거를 보여드릴게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학업 계획서라고 1학년이 처음에 들어가면 1, 2학년이 받습니다. 받으면 자신의 진로에 관해서 이제 일단 생각해보고 요거에 관한 과목을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요거 갖고 뭘 하냐면 선생님 즉 특히 담임선생님하고 이제 요걸 갖고 이제 상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선택 과목 가이드북 요거 갖고 이 안에는 뭐 너무 많은 과목이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뭐 독서와 작문 무슨 과목인지 아시겠어요? 그다음 수학 같은 경우 대수 무슨 과목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니까 이런 책자를 가지고 뭘 하냐면 저희는 강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상담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고 뭐 각 과목 교과 선생님들 찾아가서 뭐 직접 물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각 직업에 대한 전문인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기도 하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에 AI를 쓴다거나 아니면 요런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수업 방식을 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소인수 수업입니다. 소인수 공학 일반 수업이고요. 요거는 생물 실험, 실험 과목 수업입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학점제 공간은 요게 카페 같지만 홈베이스 2층 홈베이스 공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홈베이스에서 뭘 하냐면 이제 쉬는 시간에 서로 삼삼오오에 모여가지고 뭐 서로 얘기를 한다거나 이제 약간 카페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하고 4층 즉 이 1학년하고 3학년 홈베이스는 저런 식으로 카페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 3층 2학년 홈베이스는 사실은 저희가 수학 나눔학교 지정 학교라서 3층에는 매스파크라고 이제 수학 교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기 와서 이제 수학 교구를 만져보면서 이제 수학을 직접적으로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요 같은 경우는 2층에 있는 마음 챙김실이라고 해서 친구들이 힘들거나 이러면 여기 와서 이제 잠깐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여기서 이제 앉아서 수업할 수 있는 좌식 교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토론 수업을 할 수 있는 아고라 교실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요거 같은 경우는 되게 예쁘죠. 여러 샘플이 되고 있는 저희 학교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서관에서도 사실 수업을 합니다. 저희가. 문학 수업을 하시던가 국어나 수학도 사실 제가 과목이 수학입니다. 수학인데 수학 수업도 여기서 가끔씩 합니다. 수학도 독서를 사실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수학 수업을 한 번씩 수학에 관한 책을 읽고 서로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교실을 만들어서 저희는 수업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점제 기반 교육활동 요약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개를 합니다.
교육과정 이제 수강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 수업, 평가, 이제 도달, 미도달. 그래서 이제 도달을 하면 괜찮지만 미도달을 하면 이제 최소 성취 보장 지도를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학점 취득을 해야 됩니다. 학점 취득을 하면 이제 졸업이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거는 나중에 1학년이 오면 1학년에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학교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아마 이게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대동소이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 한번 알아주시면 되고, 특히나 12월에 2차 선택 과목이 변경 기간이 이게 거의 마지막입니다. 네, 변경이 더 이상 조금 불가능하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방학 때 학생 개개인별로 시간표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선택 과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별, 즉 지금 현재 2학년 같은 게 360명입니다. 저희가 그럼 360명의 시간표를 다 다르게 만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과목을 갑자기 변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조금 개개인 시간표를 만들기가 상당히 조금 힘듭니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팁입니다. 사실 내가 교육과정 부장이 있고 애를 같이 키우는 학부모로서 드리고 싶은 팁입니다.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머니들. 어머니 진짜 중요합니다. 1번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학생의 진로 설계가 어느 정도 돼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목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겁니다. 저게 정말 중요합니다. 참고로 제가 재작년에 1학년 담임을 했었습니다. 30명 정원에 15명이 위치한 약수입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을 대부분 수학, 미적분 다 깝니다. 그리고 화생, 물, 저희는 또 지금 2015 같은 물화생지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물화생지를 다 깔았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2학기 때 돼서 변경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모조리 사탐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진로가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진로입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학생들도 오락가락합니다. 들고 와요, 어머님들.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정말 고민되실 겁니다. 뭘 해야 될지. 첫째, 모르시겠으면 얘가 문과 계열인지 이과 계열인지부터 정하세요. 그것만 정해줘도 과목은 얼추 정해집니다.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나서 각 교육과정의 교육과정을 펼쳐보시고 우리 아이의 진로에 맞는 과목이 펼쳐져 있는지 그 안에 그 안에 교육과정 안에 다 녹아져 있는지 어떤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면 학교를 이렇게 결정하시기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계획 독서는 좀 아시죠? 내력 너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대화 꼭 하세요. 꼭 하십시오. 뭐 니 밥 먹었나? 숙제했나? 이거 대화 아닌 거 아시죠? 네. 대화 아닙니다. 그래서 꼭 하시고요. 사실은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요거고요. 요거랑 요겁니다. 아이들이 정서가 탄탄하고 안정되어 있으면 진로 자기가 잘 찾아갑니다. 요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겁니다. 요리로 들어가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휙휙휙 지나갔던 것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아시고 싶으면 학교 알림이 사이트 아시죠? 볼로 들어가시면 거기에 많은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 평가 계획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되셨죠? 네, 일단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학관리부장 맡고 있는 현석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이 일교차가 커서 조금 감기 때문에 좀 고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큰 행사를 앞두고 어제까지 빌빌거렸거든요. 그래서 어제 조퇴해서 링거도 맞고 오늘 조금 회복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까지 왕래하신 학부모님들 그나마 또 여기 와서 우리 학교의 정보를 어느 정도 또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거는 이 대입제도 개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중3 학부모님들만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중2도 벌써 이제 학교를 탐색하러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대입제도 개편을 어느 정도 또 아시겠지만 이 대입제도가 개편됨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서두에 제가 올해 넷플 시리즈 중에서 좀 가장 핫했던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그 3학년 교무실의 젊은 선생님들이 이 요리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근데 요리 이야기를 막 하길래 그게 뭐야 하니까 이 프로그램이 유명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도 찾아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나폴리 마피아 이분이 우승자인지 모르고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 되게 좀 건방지네 라는 느낌도 좀 있었지만 그 건방지다라는 느낌보다는 되게 자신감 있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요리하시는 분들 다 개성 있고 또 다 그 요리 부분에서는 다 이름을 날리고 계신 분들인데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참 자신감 있는 그런 인물이구나. 근데 결국에 우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감이 괜한 그런 자신감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램 나와서 또 다시 나가도 우승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서두에 이런 이 나폴리 마피아라는 이분을 이제 띄운 거는 자신감. 제 학교 자신감 있습니다. 진학 부분에서는 확실히 자신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의 대입 제도의 상황에서 우리 학교만큼 유리한 학교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개편되는 대입 제도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그런 어떤 입지에 놓여 있는 학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방울이 멘트 같지만 처음에 저희 학교 상당히 진학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감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어서 우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하는가? 애들한테 물으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애들은 매점 있어요. 저희 애도 이제 학교를 갈 때 그 학교는 매점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투덜투덜거립니다. 나는 학교 갈 걸. 매점이 없는 학교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위는 뭘까요? 교복입니다. 교복. 요즘은 예쁜 교복을 찾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여학생들 치마 이렇게 예쁜 교복이 아니라 요즘 편한 걸 더 찾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애들 체육복 입고 다니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 학교마다 교복이라는 게 딱 이렇게 짜여진 그런 옛날식 교복이 아니라 생활복도 마련되고요. 대부분 학교에서 생활복 그래서 교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첫 번째는 뭘까요? 당연히 급식입니다. 급식이 맛입니다. 애들 밥 먹으러 학교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생님들도
학교 오면 우리 오늘 밥은 뭐야? 이렇게 묻고 나십니다. 저희 급식이 정말 맛있어서 선생님도 오늘 급식이 뭐예요? 이렇게 묻고 이렇게 찾아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뭐 애들 수준이고요. 당연히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입을 위해서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이게 잘하는 애들이 모인 명문고 쪽으로 가야 될 거냐, 아니면 지금 수시가 중요하다는데 내신을 따기가 좋은 학교로 가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제 정시로 방향을 잡을까 수시로 방향을 잡을까 이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갖추고 있는 학교는 없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저는 이제 담티 넘어서 살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부모님들이 딱 그 이번에 대입제도 개편안 나오고 딱 나오자마자 내신 5등급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다들 한 목소리로 이제 여기 이제 안 떠나도 되겠네. 여기 이제 뭐 여기 고등학교 보내면 되겠네. 라는 이야기가 대세였습니다. 이게 발표 나자마자 5등급제로 간다. 내신 5등급제로 간다 했을 때는 그냥 뭐 여기 뭐 경신 대륜 뭐 있잖아요, 그죠? 정화대구역 뭐 이런 그 핵심지 학교들 거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 그러면 내신 5등급에서 이거 1등급을 받지 않으면 이거 완전 나가리다. 이런 말이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 약간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여기 가서 우리 애가 1등급 10% 안에 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분위기는 다시 예전으로 약간 돌아가는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빼야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선까지 뺄 것이냐? 수성구를 벗어났을 때, 이게 애들 뭐 수성구 벗어나가지고 가보면 애들 모의고사 치는 날은 애들 다 그냥 잠자는 날이라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모의고사 탁 치러 가보면요, 저기 뭐 다른 부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뭐 북부나 서부 쪽이나 이쪽에 가보면 모의고사 칠 때 한 반에 한 4-5명만 치고 있습니다. 다 자요. 거의 자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내일을 보낼 것이냐 이런 고민도 할 수밖에 없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여기 보내자니 내신 따기 힘들 것 같고 여기 보내자니 애가 또 이게 그 학업 분위기가 안 되는 학교면 이게 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잘 버텨줄까? 학업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가줄까?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고등학교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뭐 지피지기 100점 불태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 아이 성향을 제일 잘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아까 우리 요가정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진로 내 애가 문과인지 이과인지 성향 자체는 중학교 때 제가 봐서는 중학교 때 거의 판가름이 납니다. 수학 과학 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죠. 그래서 아이의 성적이라든가 성향도 중요합니다. 제 친구가 서울에 뭐 강남 8학군 이야기 하잖아요. 예전 8학군. 거기서 이제 중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어떻게 고등학교 보낼까? 지금은 이제 고3입니다. 그래서 제가 빼라. 지금에서는 수시가 대세이기 때문에 무조건 빼야 된다. 그런데 우리 애가 애들한테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 그래서 걱정이 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경기고등학교를 보냈어요.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시를 낼 데가 없어요. 수시를 낼 데가 없고 그러니까 내신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모의고사는 뭐 점수가 어느 정도 잘 나오지만 뭐 목표한 그 눈높이까지는 안 되는 거죠. 정시는 너무 어렵습니다. 정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목표의 눈높이에는 안 맞기 때문에 수시를 낼 데가 없어요. 다 그냥 6논술 지르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대부분 그쪽에 뭐 희문고
중동고, 뭐 경기고, 우리 여기 마찬가지죠. 뭐뭐 쪽에 있는 학교들 보면 대부분 정시파들이에요. 정시파들인데 대부분 3년제가 아닙니다. 대부분 4년제로 가고 있어요. 네, 4년제, 5년제로 가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정시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성향 자체가 뭐 친구들 따라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 친구다. 뭐 친구 좋아하고 그죠? 그런 남학생들이 있죠. 여학생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성향이라면 조금 학업 분위기가 잘 갖춰진 데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좀 애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아까 뭐 의치한 약수 뭐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정말 그런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그 목표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선택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전형 변화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대학에서 어떻게 뽑을 것인가. 지금 3학년들 학부모님들 제일 답답하실 거예요. 그죠? 대학에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냥 뭐 기존의 체제대로 가겠다라는 이야기만 교육부에서 발표했고 대학 내에서 우리는 어떻게 뽑겠다라는 것을 아직까지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야기합니다. 고1이 되면 이제 발표를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중2들은 그나마 한번 봐요. 보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택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뭔가 가시적으로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중3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어떻게 대학에서 어떻게 뽑는단 말이야. 아직까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그래도 지금의 그 대입 제도 입시 제도에서 크게 변화를 시키지 못할 겁니다. 못하지만 그래도 변화는 있을 거다. 그걸 예측을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지금 아까 고교 학점제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히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보여드릴 겁니다. 네.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학교 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까 학생이 어떤 과목을 수강하느냐라는 것은 학교에서 어떤 판을 깔아줘야 수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판이 안 깔렸는데 수강을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의 교육과정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깔려 있느냐라는 거.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교육과정 부장님하고도 저도 이제 진학을 맡고 있으니까 많이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 교육과정 짜는 것도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컨닝도 하고요. 아, 저 학교는 저렇게 한다는데 우리 학교 이렇게 좀 바꾸자. 근데 그게 하나 바꾸는 게 정말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뭐 과목을 하나 더 개설한다든가 아까 3학점, 4학점 학점 자체를 3학점을 할지 4학점을 할지 이거 하나 바꾸는 것도 교사 수급 문제부터 해서 정말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가다듬는 과정 속에서는 보면 이 학교 간에 뭔가 이렇게 약간 비슷해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좋은 것만 이렇게 뽑아서 같이 가는 방향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구성원들이 어떤 선택을 해주느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물리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죠? 물리. 제가 어떤 학교 컨설팅을 나갔을 때 어떤 남학생이 거기 남녀공학이었습니다. 어떤 남학생이 전자과 경제 전자과 학종을 썼는데요. 학생부를 보니까 물리 과목이 이수가 안 된 거예요. 야, 너 왜 물리 안 들었어? 하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물리가 깔리긴 깔렸는데 한 반 깔렸다고 합니다. 한 반. 그러니까 이론이 너무 적게 나오는 거죠. 여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물리를 선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 자체가 뭐 20몇 명 나오니까 등급을 못 딸 것 같아서 수강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 왜 학종을 왜 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물리를 안 하고 공대를 간다는 거는 이제 학교 웬만한 상위권 학교에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이 교육과정 내가 뭘 선택하느냐, 선택해서 수강했느냐
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판이 깔려도 아이들이 선택하지 않는 구성원들로 되어 있으면 내가 가고 싶은 학과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학교의 입시 결과, 이 학교가 수시로 많이 가는지 정시로 가는지 뭐 그런 성향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세는 수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시는 그냥 졸업생들의 잔치입니다. 네. 수시로 가야 잘 가는 거고 잘 적응하는 겁니다. 정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재수, 삼수 해야. 그래서 애들 정시하는 애들은 옛날 왜 뭐 사시 치다가 1차 붙고 2차에서 떨어져서 계속 10년 뭐 이상 사법시험 공부해가지고 뭐 좀 힘들게 그런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애들이 이게 수능 치는 거를 그냥 뭐 올해도 한번 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울대 갔다가 또 쳐가지고 한의대 갔다가 또 쳐가지고 치대 갔다가 또 가지고 의대만을 목표로 해서 계속 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시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중독성이 있고요. 그리고 애들이 뭐 조금이라도 내가 한 문제만 더 맞췄으면 대학이 바뀌었는데 이런 생각으로 덤비는 경우가 많아서 정시는 재학생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대입제도 개편 자체에 대해서 크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 자체가 공정성과 안정성이라는 이야기를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는 공정하지 않았느냐? 그걸 시인하는 거죠. 이때까지는 공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수능이든 내신이든 공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정성 시비가 붙는 게 결국에는 수능 시험에서 공정하지 못한 게 뭐 때문이었을까요? 선택 과목 때문입니다. 선택 과목. 선택 과목을 지금 국어도 선택 과목이 있죠. 지금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까지 시험을 치는 거는 국어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수학도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회나 과학, 탐구 같은 경우에 선택 과목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특히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유불리가 확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케이스를 보면 작년 그 경신고등학교에 서울대 의대 간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원점수를 적어냈을 때는 280, 300점 만점에 280점대 초반 280 몇 점 적어냈던 것 같아요. 285점인가 6점 적어냈던 것 같아요. 285점 6점이면 지방대 의대급일 거예요. 그런데 얘가 성적표가 딱 나왔는데 보니까 걔가 85점 중에서 뭐가 점수가 그랬냐면 화투를 쳤어요. 화학투를 쳤는데 원점수가 38점, 50점 만점에 38점인가 그렇게 받았던 거죠. 그리고 뭐 나머지 한 개 더 틀렸을 겁니다. 근데 화학투를 38점 받았는데 표점이 70몇 점 나온 거예요. 그냥 일반 과탐 뭐 지구과학 원 쳐서 50점 맞아도 70몇 점 나오기 어려워요. 네. 근데 화투를 쳤는데 30몇 점 맞았는데 표점이 70몇 점 나오고 서울대는 그 표점 그대로 활용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 대구 시내 석차 딱 매겨 봅니다. 그런데 얘는 아예 서울대 의대 자원으로 고려 대상이 안 됐었어요. 네. 근데 표점으로 해버리니까 재학생 중에는 1등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죠. 1등으로. 그 친구 서울대 의대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과목을 그러니까 화투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거 어렵습니다. 어렵긴 어렵죠. 어려운 선택을 했지만 그게 시험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 모이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를 확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불공정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수학 같은 경우 뭐 국어 수학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에 선택 과목의 유불리 이야기가
수능 끝나고 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수능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국어, 영어, 수학 선택 과목 사라졌습니다. 사회, 그 다음에 과학, 탐구 다 치는 거죠. 공통사회, 공통과학 이렇게 1학년 과목으로 그냥 시험을 치겠다라고 목표를 했고요. 이렇게 공표를 하니까 누가 불안해하겠습니까? 누가 불안해할까요? 극상위층 엄마들이 불안해합니다. 이게 변별력이 생겨? 변별력이 안 생길 것 같아 라고 합니다. 심지어 저는 어떤 상담을 받았냐면 어떤 어머니가 이제 그 친구가 잘해요. 중2 학부모님이었는데 이거 수능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 애 벌써 미적 다 끝내놨는데 미적을 다 끝내놨는데 미적이 수능 과목에서 빠졌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뭐지? 이 엄마 뭐지? 약간 그래도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거죠. 미적 이거 분명히 수능에는 출제가 안 되더라도 이거 심층 면접, 구술 면접에서는 미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건 다 심층 면접에서, 구술 면접에서 다 미적 문제는 나올 거예요. 그게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 다 그냥 다 그대로 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교 내신의 공정성 확보. 내신의 공정성이라는 건 이건 뭐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까 뭐 희문고등학교의 내신과 그죠? 촌학교의 내신과 같이 볼 수 없잖아요. 1등급을. 그죠? 1등급을 같이 볼 수 없어요. 그게 제일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퍼센티지를 어떻게 원래는 고교 학점제 할 때는 내신 등급을 안 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냥 A, B, C, D, E로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5등급. 그래서 그나마 1등급을 10%로 늘리자라는 것으로 이제 약간 쇼부를 친 것 같아요. 등급을 안 매길 수는 없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대신 1등급을 4% 대신에 10%로 늘리자. 그래서 1등급의 상황 자체를 조금은 더 인원수를 많게 해주자라는 방향으로 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교 내신의 공정성 확보에서 나중에 이제 뭐 내신 보실 때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성적표를 보면 원점수가 있고요. 평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등급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표준 편차가 나옵니다. 표준 편차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보면 성적란에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이 표준 편차가 뭐냐면 학생들의 어떤 구성 요소를 알 수가 있어요. 이 표준 편차가 너무 이렇게 많이 커지게 되면 이게 공부를 정말 못하는 친구와 잘하는 친구 이게 딱 있다는 거죠. 근데 표준 편차가 줄어들면 이거는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모여 있는 학교. 그러니까 이게 대학에서는 어떤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까요? 자사고, 특목고, 이거는 딱 자사고 어느 학교네라는 게 딱 보이는 겁니다. 지금 대학에서요, 뭐 블라인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다 멍멍 소리입니다. 개소리입니다. 그게. 네. 블라인드가 되겠습니까? 블라인드 안 됩니다. 블라인드 되겠죠. 하지만 교육과정 보거나 편차 뭐 그쪽이 동아리 이런 면 보면 학교 다 보입니다. 그게 수년간 축적된 데이터인데 그렇게 그냥 뭐 우리는 학교 보지 않고 평가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다 학교 레벨 자체가 다 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표준 편차 이제 학생부에 적지 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편차를 제공하지 않겠다.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Z 점수를 봤거든요. G 점수를 봤었는데 G 점수가 이제 표준 편차를 활용한 고교 내신을 다시 환산하는 점수였어요. 근데 이제 그 G 점수를 연세대는 이제 활용을 못하는 거겠죠. 공식적인 표준 편차가 제공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걸 강조하는 것은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그냥 입막음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이라는 것은 기존의 대입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대입 체제라는 게 이제 수시와 정시죠. 그죠? 수시에서는 교과와 종합과 논술, 실기 있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 100% 또는 뭐 실기 전형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틀 자체는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자, 교과와 종합을 보시면 이 교과라는 것은 그냥 순수하게 정량화되어서 내신 1점 몇 등급, 2점 몇 등급 이렇게 나오는 걸로 줄 세운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신이 1등급이 10%가 되고 2등급이 24%가 되고 이렇게 되면 똑같은 1등급을 받더라도 1등과 100명 중에서 1등과 10등은 확연히 차이가 있는데 얘들을 똑같이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대학에서 이렇게 뽑겠습니까? 그렇게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로 뽑는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 또 많은 장치가 들어갈 거다라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내신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게 2015 교육과정판입니다. 이거는 크게 보실 이제 해당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다 선택 과목들이었어요. 수능에서 선택 과목들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수학 체제는 수원, 수투, 미적, 확통 뭐 이렇게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요. 진로 선택의 기하가 있었는데, 지금 개정 교육과정을 보게 되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요 합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 이게 문법이거든요. 그 다음 독서, 문학, 이게 다 수능 과목으로 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대수가 수원이었습니다. 대수가 지금의 수원에 해당되고요. 미적분이 지금의 수투에 해당됩니다. 수투. 그 다음에 학통과 기하, 미적분, 미적분2가 지금 미적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붉은 음영으로 처리된 요 과목들이 다 수능 과목들이라는 거죠. 수능에서 뭐가 빠졌다? 기하와 미적분이 빠졌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능 과목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지금은 물투, 화투, 생투, 지투로 나온 교과명이 되었던 것이 이게 두 과목식으로 쪼개졌어요. 두 과목식으로. 그래서 물투의 역학과 에너지, 그 다음 전자기와 양자 이렇게 두 과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과탐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투 과목을 지금은 진로 선택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보시다시피 여기에서는 진로 선택이라서 등급이 안 나왔었습니다. A, B, C로 나왔던 과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3학년 1학기, 2학기 때 알고 좀 그냥 파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과목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물투 수업을 조금 하고 나머지는 물원 수업에 맞춰서 수업을 한다든가, 이제 수행만 물투에 맞춰서 하고 나머지 수업은 수능 수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부터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얘들이 다 내신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5등급제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투든 화투든 생투, 지투 이 두 과목씩을 다 이수를 해야 돼요. 이 과학 4과목 중에 3과목은 갖고 가야 됩니다. 이과 애들은 3과목은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물화생을 갖고 갈 거라는 예측을 합니다. 지금은 지구과학 많이 해요. 지구과학 왜 많이 하겠습니까? 수능 치려고. 네. 수능 때문에 갔지만 지금은 이건 이제 수능 과목이 없어졌잖아요. 물화생지가 수능 과목이 아니잖아요. 공통과학으로 가기 때문에 오로지 종합 라인을 생각해서 과학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물화생으로 많이 치우칠 것이다. 그죠? 의대에서도 물리 이수 안 하면 잘 안 뽑아줍니다. 물리를 하는 놈이, 물리를 해서 등급 잘 나온 놈이 똑똑한 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의대에 뭐 물리가 뭐 필요하겠어요, 그죠? 화생하면 되는데 물리를 요구합니다. 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대에서도 물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걸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판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여기 노란색은 융합 선택 과목입니다. 융합 선택 과목도 5등급제로 갑니다. 근데 이 노란색 사회 융합과 과학 융합만 그냥 성취 평가제로 가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말씀드렸듯이 뭐 석차 9등급으로 갔던 과목들이 이제 보시면 단위수 나오고요. 원점수, 과목 평균, 요 표준 편차가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1, 2, 3학년들 성적표에는 요 표준 편차가 제시가 되고요. 석차 등급이 나왔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는 이 등급에만 딱 눈이 꽂힙니다. 그죠? 우리 애가 몇 등급 받았느냐라는 게 눈에 꽂히지만 대학에서는 이 등급만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표준 편차도 다 생각해서 그렇게 평가를 해왔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중3들부터는 이제 5등급제 성취평가제로 갑니다. 보통교과 5등급으로 가고요. 아까 봤던 사회과학 융합 선택만 A, B, C, D로 가고요. 전문교과 같은 경우에도 5등급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모든 과목이 이제는 다 내신 등급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 융합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을 3학년 2학기에 깔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수능 앞두고 얘들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 되니까 내신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융합 선택 과목을 그리고 수시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로 딱 넘어가니까요. 3학년 1학기 과목까지만 이제 전송이 되다 보니까 3학년 2학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융합 과목을 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앞두고 뭐 애들 내신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판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등급이 4%였던 것이 이제 10%로 바뀌게 됩니다. 2등급이 24% 되죠. 누적 34%까지인데 지금 보게 되면 4등급 중후반에 놓이는 아이들 성적까지가 2등급이 됩니다. 이래 되면 당연히 뭐 진짜 못해도 2등급은 받아야 좋은 학교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2등급 떠도 이게 3, 4등급 성적이에요. 그죠? 3, 4등급 성적이기 때문에 2등급을 받는다라는 게 이게 이제는 뭐 경대를 쓰기에도 위험할 수가 있는 등급이 돼버리는 거죠. 2자를 단다라는 게 2점대 내신이다. 이러면 이제 경대 가기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 상위권 16개 대학 그리고 뭐 지금은 서울 쪽에 서울 안에만 있으면 다 경대 이상의 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2자를 달고 있다? 이러면 가기 어려워질 겁니다. 무조건 1점대를 달고 있어야 됩니다. 1점대를. 1.8, 1.9 이것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1.5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1.5면 의대 갈 내신이죠. 의대 학대 갈 내신이지만 이제 바뀌는 내신에서는 1.5 하면은 이제 경대 가겠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대 갈 수 있겠네. 1.5면은 완전히 이제 등급 체계가 바뀔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지금 서울 소재 15개 대학교의 교과 전형 입결입니다. 교과 전형 입결을 보면 교과 입결 자체가 거의 2등급 선에서 마무리가 되죠. 그죠? 연고대, 서강대, 뭐 성균관대, 뭐 요런 과들은 보면 뭐 동양, 뭐 한문 이런 거 다는 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들 말고는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한양대가 제일 높아요. 한양대 왜 제일 높으냐면 얘들은 최저가 없어요. 천하들 확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없으니까 내신 좋은 시골 학교 애들이 그 1점대 초반, 극초반인 애들, 근데 수능은 안 되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을 한양대가 다 흡수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한양대가 최저를 걸었어요. 그래서 걔들이 올해는
거의 건국대 이런 데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앙대도 지금 보게 되면 2.5가 마진 노선입니다. 그죠? 경희대도 그렇고요. 건대, 뭐 동대, 홍대 이렇게 우리가 주요 대학들을 보면 대부분 교과 라인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거의 결판이 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2.0이잖아요. 그죠? 그럼 2.0이면 얘들 중3들 지금 바뀌는 내신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점대 극초반 됩니다. 그죠? 1점대 극초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신 환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바뀔 거다. 최소 1.2는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될 거예요. 다시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입결을 보더라도 서울권 서재대학교에서는 2점대를 달고 있어야 돼요. 3등급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3등급 대에서 우리가 중경외시, 건동홍 붙었다 하면 와 합니다. 와 대박이야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 2점대 초반에서 끊기거나 2점대 후반에서만 붙어줘도 잘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대학은 뭐죠? 한국외대네요. 한국외대는 당연히 외고 애들이 다 덤비겠죠. 그죠? 외고 애들 입시 내신은 좋지 않으니까 종합에서는 외고 애들이 그래도 3점대 애들은 일반계 고등학교 애들보다는 낫다라고 판단하니까 당연히 외고에서는 이런 성적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석차 등급 과목 수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아이들 등급은 거의 42개 과목이 다 내신 평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애들 제가 3학년을 지금 10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한 2010년대 초반 요때만 보더라도 3학년 때 딱 수업 들어가면요 애들이 확 집중하는 게 달랐어요. 이게 다 내신 등급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들 그 집중도가 있어서 수업할 맛이 나죠. 근데 지금은 딱 들어가면 애들이 다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진로 과목이에요. 진로 선택 과목. 등급 안 나오잖아요. 선생님 공부할 시간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됩니다. 야, 그럼 내가 노나? 나도 너가 공부 가르치잖아. 수능 지금 수능 특강 가지고 수업하는데 왜 안 들으려고 하냐? 억지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예전에는 42개였던 과목들이 지금 28개, 뭐 평균치로 보면 한 28개 정도만 이제 등급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애들의 내신 자체가 상당히 상향 평준화되었습니다. 내신 자체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최상위 학생들의 등급이 상승했던 것이 과목 수가 줄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교육과정 바뀌게 되면 바뀌는 입시에서는 33과목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6개까지 나옵니다. 많게는 37개까지 나와요. 지금 학점 자체도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줄이죠. 학점 자체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3학년들은 고등학교 가면 배우는 과목 자체가 배우는 이수 단위 자체가 조금은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게 192단위를 교육청에서 학교에 너희들 192로 맞춰줘 하지만 학교마다 욕심이 있어서 192로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애들한테 뭐라도 한 단이라도 더 이수. 확통을 3시간짜리 이수했다는 거, 4시간 이수했다는 거 대학에서 봤을 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당연히 4시간 하는 게 더 유리하게 느껴지겠죠. 그죠? 그래서 학교마다 이게 이수 단위 자체를 조금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2가 아니라 이건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우리는 192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3개 과목이 아니라 조금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까지 다 내신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과목 수가 많아졌다라는 거 내신 등급. 그래서 이게 모든 과목을 1등급 받아야지만이
최상위층은 승부를 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수로 2등급이 나왔다. 그죠? 2등급 초반. 문 열고 2등급 되는 그 억울한 케이스가 생기면 상당히 좀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큰 타격은 아닐까요? 그 정도 한계면.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28개에서 한 과목이 2등급인 친구가 1.03 이렇게 나옵니다. 1.03. 그죠? 그러면 33단위, 35단위 정도의 한 과목이 1등급이다. 그러면 걔 내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1.01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지금 체제에서 한 3과목 정도 2등급을 받은 친구들이 한 1.1 떠요. 1.1. 1.1이면 정말 내신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바뀐 입시에서는 3과목이 2등급 떴다 하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1.05 이 정도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1.빵빵과 1.05 이게 0.05 차이지만 생각보다 이게 갭이 큰 거예요. 그죠? 생각보다 갭이 큰 수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이게 내신 자체가 이게 1등, 1점 빵빵만을 생각하지 뭐 1점 그 뒤에 달리는 거 얘들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하러? 근데 이제 또 학교마다 다르니까 그런 상황들 자체를 또 고려는 하겠죠. 그래서 지금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금 뭐 1등급이 10%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게 정말 살얼음판이 될 수 있을 상황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뭐 조금 더 푸근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이게 바뀌고 나서 처음에 우리 애들 거를 막 뒤져봤어요. 우리 애들 1점대 애들이 혹시 3등급을 받은 과목이 있나? 다 1, 2 받았으면 상관없잖아요. 그죠? 1점 빵빵 뜨는 거잖아요. 그런데 3등급을 받은 과목이 있나 싶어서 애들 몇 면을 보니까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3등급을 받은 친구들이 1점대 친구들 사이에서는 1점대 중반 넘어가는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3등급 과목이 한두 과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걔들은 이제 바뀐 체제에서 2등급을 받았다라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1점 빵빵을 받는 게 참 관건이 돼버린 극상위층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점 빵빵과 1.05가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수시에서 교과 전형을 그대로 살려서 지금 대학에서는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교과 전형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교과 전형을 살릴 거예요. 그러면 교과 전형에서 애들을 변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가장 좋은 방법은 수능 최저예요. 수능 최저 빡세게 그런 겁니다. 지금 의대처럼. 그죠? 의대처럼 수능 최저 빡세게 그런 겁니다. 수능 최저를 지금 영남대 의대가 4, 5 걸고 있거든요. 4과목 중에서 1, 1, 1, 2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제일 타이트한 예신 그 최저가 되는데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통합사회, 통합과학과잖아요. 그럼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대학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러니까 이과 계열에서는 사회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체제에서. 그래서 국, 수, 영, 과탐, 통합과 요 4과목에서 4합 5를 걸던가 4합 4를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3합 3, 대부분 3합 3 아니면 4합 5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고요. 최저 자체를 타이트하게 가서 교과를 이제 잘라내는 게 대학에서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는 것이 심층 면접입니다. 면접은 돈이 많이 들어요. 대학에서 돈 많이 듭니다. 이거 교수들 입 툭 튀어나옵니다. 이거 우리 왜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교과가 지금 또 교과는 순수 100% 교과를 하지 않는 학교도 많습니다. 전형 자체는 교과 전형인데 플러스 뭘 걸었냐 하면 서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어디서 시작했냐면 건국대에서 시작했어요.
우리는 순수 교과로만 뽑지 않겠다. 그리고 학생부를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려대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경북대도 지금 그렇게 바뀌었죠. 교과를 그냥 순수 100% 교과를 보지 않습니다. 교과 플러스 서류 이렇게 종합적 성격을 띤 교과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최저 걸고 구술 면접 걸고 교과에서 아이들을 이제 자기 대학에서 우수한 아이들을 뽑기 위한 그런 전략들이 상당히 치밀하게 계산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서울대는 교과가 없습니다. 서울대는 지금 현행 체제에서도 교과가 없는데요. 이제 연고대에서 어떻게 교과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대학들이 눈치를 많이 보면서 움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종합 시스템을 학종 시스템을 갖춘 학교가 뭐 상당히 지금 시스템이나 바뀌는 교육 과정에서나 대학에서는 학종으로 뽑으려고 합니다. 상위권 대학은 무조건 학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학종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학종 시스템을 잘 갖춘 대학, 갖춘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게 학생부에 잘 전달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학점제 미리 연구학교도 하고요. 세특을 적는다든가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한다든가 교육적 활동을 학생부에 녹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게 학종이 점점 상향 평준화되어 가고 있어요. 한때 우리가 막 학종으로 히트를 치다 보니까 뭐 다른 학교에서도 막 이게 다 분발을 하는 상황이라서 이제는 뭐 우리 학교만 학종을 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어려워요. 저희도 보면 오히려 교과로 더 많이 가는 상황이 생겨버려요. 왜냐하면 이제 의치한 이쪽은 지방대 교과 라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종 같은 경우에 많은 애를 쓰지만 그 쓰는 애만큼 또 성과가 많이 나지는 않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학종을 포기할 수는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서울대에서 권장 이수 교과목을 이야기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대부분 미적 기하 수학에서는 이걸 해야 되고요. 공대나 뭐 이렇게 이과 계열은 그다음 보십시오. 여기 다 물리 다 들어가 있죠. 그죠? 물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얘들도 지금 했는 거 보면 다 물리 다 들어갑니다. 핵심 과목에 여기 의대에 보면은 권장 과목에 물리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 과목에는 화생이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너 물리는 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상위층 대학에서는 물리 안 하고서는 얘 뭐 물리를 피했네 이렇게 보이는 순간 이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교과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에서도 이걸 보는 거예요. 교과 그냥 순수한 숫자만 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교과에서도 얘가 어떤 과목을 이수했나 라는 것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3들, 중2들이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런 부분들 특히 신경 써야 됩니다. 순수하게 교과로 뽑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 수능 과목이 거의 다 대부분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고요. 갑자기 이게 나오네. 저희 학교 이제 애들 내신 분포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제일 관심사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올해 졸업한 친구들 내신입니다. 1.5 안에 드는 친구가 7명 있었고요. 2.0 안에 드는 친구가 8명. 그래서 총 15명이 1점대를 달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3학년들 17명이네요. 그죠? 작년보다 조금 많네요. 작년에 졸업생이 296명이었고 올해는 326명이라서 그래서 1등 내신이 작년에 1.03 받았었고요. 둘 다 지금 한 과목씩
2등급 받은 케이스. 근데 이제 단위수가 달라서 이 친구는 뭐 사회 과목인가 그랬었고요. 이 친구는 영어를 2등급 받아서 1점 따냈다. 그래서 케이스를 보면 대부분 한 몇 명, 17명 선은 15에서 17명 선 자체에서 1등급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는 뭐 여기서 이제 바뀌는 내신에서 산정을 해본다면 10% 1등급이다라고 본다면 1점 빵빵을 여기서 몇 명이 받을 수 있을까? 한 10명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뭐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른 거니까 우선 예측은 그렇게 됩니다. 한 10명 정도는 1점 빵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선택 과목 들어가면 숫자가 좀 줄어들잖아요. 그죠? 네. 1학년 다 공통 과목으로 가다가 2학년에 문과, 이과 갈려지고 탐구 선택이 이제 접어들게 되면 인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가 한 300명 선의 학교 규모라면 한 학년에 300명이라면 만약에 물리를 선택하는 인원이 얼마큼 나올까? 그죠? 물리를 선택하는 인원이 한 80명 정도 나올까? 그런 것들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80명, 90명 정도 나오면 8, 9명이잖아요. 1등급 받아가는 친구들이. 꽤 많은 인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1, 2학년을 보면요. 지금 2학년이 좀 심각합니다. 12명밖에 안 됩니다. 얘들 보세요. 이런 보세요. 이때 저희들이 애들 받고 시험 성적 보고 성적 봤을 때 이거는 교육청의 농간이다.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솔직히 잘하는 애들 여기 덕중 애들 잘하는 애들 다 우리 학교 썼어요. 우리 학교 썼단 말입니다. 근데 다 옆 학교가 왔어요. 열받아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특히 2학년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애들 성적 보고는 정말 기함을 했었습니다. 오 뭐야 인원은 이마에 배정해놓고는 인원을 이마에 배정해놓고는 사회권 애들도 다 옆 학교로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야 덕원 중학교 쌤들 야 너희 뭐냐 도대체 아니 다 덕원 썼어요 일지만 그래서 참 뭐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여기서 하소연해보고 하여튼 지금 2학년들이 모의고사 쳐도 점수가 안 나와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결과는 얘들 잘 이렇게 다듬어서 우선 하여튼 입시 결과는 좋게 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모의고사가 받침이 안 되면 솔직히 뭐 내신을 잘 받아도 소용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상위층들은요. 그래서 뭐 하여튼 열심히 끌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1학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320명에서 한 16명 선 되는데 여기도 보면 이쪽에 인원이 이쪽으로 조금 더 가져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지금 내신 분포도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개편안 보시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다 이제 선택 과목은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선택 과목이 없어지다 보니까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연락 어렵게 나오는 거 아니야? 통합사회 근데 이게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렵게 내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 이 과목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 그래서요. 지금 대학에서는 정시로 들어오는 애들 되게 싫어합니다. 싫어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얘들이 다 떠나니까요. 들어왔다가 그냥 뭐 한 학기 뭐 대충 하다가 자퇴하거나 뭐 다른 대학교로 다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정시를 안 뽑고 싶어해요. 정부에서 지금 정시 16개 대학교 정시 너희들 40% 뽑아 라고 안 뽑으면 돈 안 줘. 이렇게 협박하고 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정시 애들 뽑는 거지. 대학에서도 정시 절대로 안 뽑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다 도망가니까.
수시로 오는 애들이 훨씬 더 정착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 잘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시에 이렇게 탐구 과목이 이렇게 되다 보면 대학에서도 정시에서 수능 성적만으로 뽑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수능 성적이라는 것 자체가 다 뭐로 나옵니까? 표준 점수와 백분위로 환산이 되죠. 표점과 백분위가 나옵니다. 원점수가 아니라 표준 점수와 백분위로 환산해서 대학에서 뽑는데요. 그래서 국영수에 가산점, 감산을 둬서 대학마다 이렇게 나름으로 성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는 정시에서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냐면 지금 서울대에서 작년부터 학생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재작년부터군요. 학생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가 들어갑니다. 줄 세워서 평가하던 것을 이제는 얘가 학교 생활 열심히 했나 안 했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수능 점수가 뛰어나더라도 학생부 점수를 받지 못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역 균형에서는요. 직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점수 비율이 큽니다. 일반 전형은 뭐 비율이 조금 적지만 지역 균형에서 큽니다. 그래서 그 학생부의 평가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정시도 뽑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재작년부터 시행했던 서울대 이어서 바통을 누가 이어받았느냐? 고려대에서 이어받았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는 아예 전형 자체를 수능 100% 전형과 학생부 전형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서울대에서 시급했거든요. 그게 이제 정시에 학생부를 넣어버리니까 막 소송 걸리고 뭐 그런 결과 있으니까 고려대에서는 우리 수능 있고 요거 따라올게 해가지고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근데 고려대의 전략도 결국에는 뭐예요? 학생부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학교 생활 엉망으로 하면서 학원에만 의지해서 수능 공부하는 학생 뽑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 학생들 와봤자 적응도 제대로 못하고 다 도망가니까 뽑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 3학년 중3들 고등학교 가서 내년 대입 자체의 방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다 짬뽕이 될 거다라는 거. 아까 교과에서 뭐가 강화된다? 수능 최저가 강화되죠. 그죠? 수능 최저를 빡세게 걸 거예요. 대신에 정시에서 또 뭘 본다? 학생부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시와 정시 구분이 모호해질 수가 있습니다. 수시는 기본 학생부 플러스 수능 이 포맷이라면 정시는 수능 플러스 학생부 이런 포맷으로 갈 거다라는 겁니다. 서울대에서 지난번 사정관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요. 정시에서 1단계 선발을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1단계 선발은 점수 합산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점수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서울대에서 내놓은 파격적인 안이 정시에서 수능 최저로 1단계 선발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합 5가 되면은 1단계 통과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아니면 3합 4 되면은 우리 전자공학과는 1단계 통과하는 거야. 그렇게 됩니다. 표준 점수를 여기에서 국어를 0. 얼마 곱하고 수학을 1.4 곱하고 이런 계산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서열화 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등급만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 받으면 우리 학교 낼 수 있어 라는 겁니다. 그러면 2단계에서는 어떻게 뽑을 거냐? 학생부 보겠다는 거예요. 학생부 보고 면접 보고 하겠다는 겁니다. 수능만으로 우리가 이제는 대학을 뽑지 않겠다. 학생들을 뽑지 않겠다. 정시에서 이제 애들 점수 가지고 애들을 평가하는 작업은 하지 않겠다라는 방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 3학년들 같은 경우는 학교 들어오잖아요. 그죠? 학교 들어와서 정말 학교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제 정시 파이터라는 말은 없어질 거예요. 이건 제 예측입니다. 제 예측입니다. 근데 정시 파이터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이거는 뭐 수시 정시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대입 전형 자체는 상당히 융합될 거다라는 거. 그래서 교육과정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거. 학종에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과정을 보고서 아까 우리 교육과정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미리 좀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설정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교과 전형 자체는 종합 전형화 될 것 같다라는 느낌, 그리고 수능 체제도 강화될 것 같다라는 것, 그다음 수시 모집, 정시 모집이 융합되는 양상이 될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뭐 최저 기준, 서류 평가, 재시문 면접 실시될 거고요. 진로와 적성에 맞는 그런 교과 이수가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고와 특목 자사고 이거 많이 고민이 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특목 자사고가 없어요. 잘 없습니다. 뭐 지금 영재학교 과고 있죠. 그다음에 일과고가 있고, 그다음 외고 있고, 국제고 있고요. 그다음 뭐 있죠? 개성이 자사고, 남아 있는 자사고는 개성밖에 없어요. 근데 대구에서 자사고가 다 죽었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범어만촌 학교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에요. 네. 굳이 자사고 안 보내도 여기 애들이 자사고 수준의 그 아웃풋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경신이 자사고 하다가 맹 돌아갔잖아요. 걔들 그 자사고 안 해도 좋은 애들 오는데 괜히 해가지고 돈만 쓰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더 우수한 애들이 모이긴 모였죠. 하지만 그게 버티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우리 대구 지역에서는 자사고 낼 만한 데가 잘 없어요. 자사고 지금 제 애가 맥중학생입니다. 자사고 보내고 싶어요. 근데 기분 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네.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어요. 선택지가.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메디컬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거 보내는 것도 이게 또 다른 그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또 과거도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아예 이공계 계통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무조건 과거입니다. 네. 그다음에 뭐 외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한풀 죽은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외국어가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외국어 진짜 한국 외대 뭐 저쪽으로만 특화되어 있고, 다 이제 각 상위권 대학의 어문 계열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고가 지금 좀 뜨고 있습니다, 그죠? 국제고가 좀 뜨고 있는데, 국제고 같은 경우도 이제 문계열 애들만 받다 보니까 또 이과 쪽의 애들은 또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전국 단위 자사고나 뭐 서울 쪽에 유명한 자사고들, 이런 대학, 이런 고등학교들은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만약에 제가 서울에 있다면 무조건 자사고 보냅니다. 네. 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대구 지역에서 그래도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고교 학점제 제대로 실시가 될까? 이게 학점제라는 게 아까 뭐 애들 진로에 맞춰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소인수 과목을 애들이 피하게 되는 거죠. 내가 듣고 싶어도 피하게 되는 상황들이라서, 이게 등급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에서 벌써 학점제는 무너졌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학교마다 지금 교육과정 판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점제가 제대로 시행될까, 그런 의구심은 좀 드는 면이 있습니다. 자, 상담 제가 뭐 이렇게 진학하면서 많이 그 질문 받는 것 중에 더공고 대신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잘 못 받습니다. 우리 학교 공부 잘합니다. 네, 잘합니다. 그런데 저쪽보다는 훨씬 받기 쉽습니다. 그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뭐
경신이나 대륜 뭐 이쪽 학교보다는 뭐 내신 받기는 훨씬 수월하다라는 건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구의 학교들과 비교해서는 저희들 내신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10%라는 선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자신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게 우리 학교에 정말 좋은 방향으로 이게 대입 제도가 개편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 되면 우리 학교에서 10%면 1등급 받는 것 자체가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저희 학종 시스템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학업 분위기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최저 이렇게 가는 것. 애들 우리 내신 그 상위권 애들 중에 최저 못 맞춰서 의대 약대를 못 가는 친구들이 잘 없습니다. 그럼 그만큼 수시와 정시 이게 잘 이렇게 좀 조합이 된 케이스라고 보셔야 돼요. 저쪽 학교들 가보면 1점대 애들 별로 없습니다. 1점대 내신 받기가 우리 한 10몇 명 나왔잖아요. 그죠? 잘 없습니다. 3, 4명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애들 또 최저까지 다 맞춥니다. 최저도 어느 정도 맞춰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10%는 늘어나면 확실히 유리한 구조가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더운 걸 수시에 강한가요? 정시에 강한가요? 이게 저희가 이제 등록자 기준입니다. 등록자 기준. 그래서 수시에 보통 한 50%가 등록하고요. 정시에 30%가 등록을 합니다. 나머지 20%는 뭐 재수의 방향으로 가는데 이거 보시면 수시에 강한 것 같아요? 정시에 강한 것 같아요? 이게 통계에 오릅니다. 그냥 가시적으로 봐서는 와 저건 수시에 확실히 강하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시에 강한 거예요. 정시에 약간 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시의 퍼센티지가 80%입니다. 대학에서 뽑는 전국적으로 80몇 프로가 됩니다. 수시에서 80% 이상을 대학에서 뽑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몇 프로를 정시에서 뽑기 때문에 우리가 정시에서 뭐 재수생들 재수하는 진학 못한 애들 빼고 30% 간다는 것은 그냥 이게 비율로 따져보면은 정시에 조금 더 강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입니다. 우리 학교도 수성구 학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시에 강한 수성구 학교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시가 뒷받침돼서 애들 정시 자원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이 정시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수시도 잘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신 이런 상황들이 다 종합이 되어서 그렇게 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남녀 비율은 지금 행정반으로 보면 2, 3학년은 8개 반, 4개 반, 1학년은 7개 반, 5개 반. 올해 1학년은 여학생들 한 반을 더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 사회, 선택 과목 비율을 보면 거의 많이 쏠려 있죠. 거의 과학 중점 학교처럼 보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많이 쏠려 있는데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문과 쪽에서 우리 학교를 지원하면 조금 불리한 구조이긴 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죠? 저희들 기본 받는 인원이 300명 넘습니다. 300명이 넘지만 문과 인원들은 그 수가 상당히 적어요. 적기 때문에 나중에 선택 과목 들어가게 되면 등급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과 애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학년 때 공통 과목에서도 조금 힘들죠. 힘든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과, 이과 갈라지면 잘하는 애들 다 이과로 가죠. 다 이과로 갑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에서 그 문과 애들이 그나마 또 이제 그 문과에 수위에 있는 애들은 등급 따기가 쉬울 줄 몰라도 1학년 때 벌써 등급 결판 나는 과목들이 한 10몇 과목 되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웃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과, 이과 비중이 거의 반반 정도 되는 오히려 문과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택들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선생님들 정말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이 내년에 나가십니다. 그래서
뭐 저희 아까 교감쌤 말씀하셨듯이 저는 제가 진학을 하면서 저는 스님들한테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뭐 그 올라오는 학생들 다 이렇게 뭐 해가지고 상담해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많이 고군분투를 하는데 그 바탕에는 다 1, 2학년 때 교과 선생님, 담임 선생님들이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계속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학년, 2학년 교무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몇 살로 보이세요? 네. 앞자리가 4. 고맙습니다. 네. 3이라고 안 하시고 4라고. 네, 저도 이제 앞자리 5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무실 이렇게 선생님들 보면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잘 없어요. 잘 없어요. 그만큼 젊은 선생님들 위주로 되게 좀 잘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고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교직 선생님들의 분위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저도 이제 업무부장이기 때문에 업무를 하나 추진하려고 해도 선생님들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왜 하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막막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왜 하는데 그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정말 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상당히 일을 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고 선생님들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게 다 우리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그죠? 다시 페이지가 나왔는데 저는 이 학교를 선택할 것이냐, 내신 따기 쉬운 학교를 갈 거냐. 결국 우리 학교가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학교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나중에 들어와서 저건 내신 따기 힘들던데 이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수성구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수성구입니다. 수성구 아닌 수성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애들 학업 분위기도 잘 잡혀 있고요. 또 내신도 또 애들이 하는 만큼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바뀌는 입시 체제 내에서는 10% 이게 참 큽니다, 그죠? 10%의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진학 현황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애들 졸업생들 그래서 상위권 2.36까지 애들 추려봤는데요.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대 약대나 서울대 수의에 이렇게 갔는 친구들은 원래 약대 수의대에 꽂혀있던 애들이에요. 다 의대도 합격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지방대 의대는 당연히 합격했던 친구들이라서 저희들 기본 의대를 한 6명 정도는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그냥 이렇게 그냥 학교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그 왜 중복 지원 있잖아요. 중복 지원, 중복 합격 이런 거 하면 의대 한 20장 나올 겁니다. 네, 그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시험을 완전히 망쳐서 지금 됐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 친구도 한의대 생각했던 친구인데 여기도 1단계를 다 통과했는데 최저를 못 맞힌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2등급 넘어가서는 이렇게 간 게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시 점수가 안 나오면 정시 점수가 안 나오고 내신파 특히 여학생들 있잖아요, 그죠? 여학생들 내신파이면서 정시 안 나오는 친구들은 그래도 수시에 경대 전작가라도 걸어놓고 이렇게 가는 케이스라서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것 같고요. 하여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입시제도 자체에 부분들 많은
관심과 또 이렇게 불안감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애가 어떤 성향을 가졌는가 꼭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요. 오늘 이렇게 멀리 왕림해 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